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핫하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다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남은 5장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한지 오늘도 두 분 통해서 인사이트 얻어보도록 할게요. 김민수 대표와 이주연 대표 두 분 통해서 오늘도 각 이슈별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어제 분위기가 좋았던 우리 증시가 오늘은 양대 지수 모두 지금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그나마 코스피 지수, 삼성전자가 좀 상승해주면서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번 주 빅테크 실적을 앞두고 있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네. 실적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인지 빅테크 실적 이후에는 우리 증시에 변곡점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네, 봐야죠.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시장 분위기 오전장까지 쭉 보게 되면은 빠지지는 않는데 올라가기는 어려운 이런 패턴을 보여주는데 2610 못 가고요. 2600은 지키려고 하고 있고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쪽에서 일단 뚜껑들 좀 열어보자라는 쪽의 분위기다 보니까 섹터하고 종목들 오늘 쭉 본다고 하더라도 뭐가 이게 탁 튀어가는 모습들은 좀 없다라고 하게 되면 그나마 삼성전자가 안 빠지고 버텨준다라는 쪽과 함께 연결시켜 봤을 때 어떤 특별한 전략을 가지고 오늘 장을 대응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오늘은 그냥 손 빠르신 분들이 잘 사고 잘 파는 그런 장으로 보시고 이번 주 좀 지켜봐야 되겠죠. 아마 방점은 31일 날 삼성전자 실적과 함께 좀 찍지 않을까. 시장의 방향들도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빅테크 실적 발표, 거기에다가 31일 삼성전자의 확정 발표, 실적 발표가 난 이후의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도 잠시 후 두 분 통해서 또 방망이를 짧게 잡아봐야 될 만한 트럼프 트레이딩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만큼 자세한 이야기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삼성전자 이야기부터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어제 외국인의 수급이 정말 오랜만에 삼성전자로 향하면서 삼성전자 상승 마감했고 오늘도 한 2%에 가까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6만 원 선까지 회복할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이주연 대표님, 삼성전자가 오르니까 SK하이닉스는 오늘 또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요. SK하이닉스는 또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한지 반도체 투톱 대응 전략 세워주실게요. 네, 일단은 지금 수급이 좀 한정적인 상황이다 보니까 역시나 좀 이제 왔다 갔다 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르면은 또 SK하이닉스에서 수급을 빼서 이제 옮겨가는 거기 때문에 조금 상대적으로는 밀리고 이런 모습들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좀 단기적으로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어쨌든 간에 이번 빅테크 실적 발표 이후에 AI 관련해서 수요가 명확한지 그리고 그 샌드 자체가 좀 개선될 수 있을지 여부에 따라서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바닥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단기적으로 사실 바닥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구간이기는 합니다. 근데 다만 6만 5천 원 정도까지는 그래도 좀 올라와 줘야 바닥을 단기적으로 좀 뒤덮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상대적으로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오히려 앞으로의 빅테크 투자라던가 이런 자본 지출 규모가 계속 좀 연속적으로 나타나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지금 이렇게 밀리는 구간이 좀 오히려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반등이 그렇게 빠르지는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 모아 나가시는 전략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SK하이닉스는 조금 더 반등은 빠를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아시다시피 지금 좀 그 투자 자체가 증설 캐파 자체가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P4나 P5도 원래는 이미 이제 캐파 투자를 하겠다고 했었는데 한 4분기 정도로 지금 현재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원래 계획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실적의 가시화 자체도 SK하이닉스가 훨씬 더 빠르고 관련 밸류체인도 더 빠를 거다라는 점을 생각을 한다면은 지금 여전히 좀 단기적으로는 SK하이닉스 중심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빅테크들 실적 발표 이후에 이번 주 좀 많이 이루어지게 될 텐데 그 이후의 방향성을 지금은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변곡점을 본격적으로 형성을 하는지 거기에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SK하이닉스가 한 3%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우리 이주연 대표님은 SK하이닉스의 더 빠른 반등세가 기대된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반도체 하면 항상 빼놓을 수 없는 게 이 미중 분쟁 이슈입니다. 또 하나 이슈가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미국 정부가 내년부터 반도체와 AI 같은 이런 첨단 기술에 중국 투자를 통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 가장 당선 확률이 높은 트럼프 대선 후보도 중국 반도체
반도체와 관련해서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간밤 TSMC 주가가 영향의 한 4%대 하락하며 마감했는데요. 김희수 대표님, 네. 이 이슈에 대해서 우리 국내 반도체주들에 대해서는 좀 영향이 없을까요? 영향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나오고 있다 보니까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영향을 끼친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특히 TSMC의 반응이 더 중요한데 뭐 다 예고는 돼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TSMC 창업자가 섭섭하다 이런 쪽으로 많이 얘기를 했었고, 거기다가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TSMC의 아주 큰 위협이다랄 정도로 약간 좀 매출이 한쪽에 대해서 약간 좀 위축되는 측면들을 좀 더 걱정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뉘앙스는 엔비디아도 똑같습니다. 엔비디아도 중국 매출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부분이 이제 정부의 정책과 함께 유지를 해야 되다 보니까 다른 쪽으로 그래서 계속 약간 좀 저가 사양이 낮은 모델 쪽으로 가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어차피 이와 관련된 내러티브한 쪽들은 그냥 뭐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더 중요한 거는 이번에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쪽에서 좀 힌트를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흐름을 보게 되면 빅테크 기업들의 케이펙스 투자가 계속 지금처럼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현재는 전망하기로는 그러니까 케이펙스 투자 증가율은 내년에 좀 꺾이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 걸 봤었을 때 절대적인 금액이 아니라 증가율이 꺾인다라고 하게 되면 AI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감들이 살짝, 그리고 또 엔비디아 쪽에서도 그런 탄력들이 살짝 꺾일 수 있을 만한 흐름들로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예측이고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가이던스의 여러 가지 흐름들을 보여주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됐었을 때 오히려 그런 투자에 대한 우려감들을 살짝 좀 꺾이지 않고 여전히 유지한다라고 하게 되면 또 역시나 엔비디아나 관련된 TSMC도 마찬가지고 이런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계속 내겠다는 쪽에 베팅이 들어갈 텐데 그와 관련된 쪽을 이번 빅테크 기업 실적 쪽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핵심 요인들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가이던스도 어떻게 나오는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제약 바이오에 대한 투자 전략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강한 렉나자와 알츠하이머 이 두 가지 모멘텀에 대해서 먼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제약 바이오 섹터가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했는데 최근에는 개별 이슈에 따라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피플바이오 유럽 1위 검진센터와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현재도 상한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관련 대표주로 알려진 종목인데요. 이주연 대표님, 네. 지난주에도 시장에서 이 알츠하이머 치매에 나왔던 재료예요. 단기적인 테마로 바라봐야 될지 아니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이 알츠하이머 치매 테마 괜찮은 걸까요? 이거는 단기로 보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지금 바이오 내에서 좀 여러 가지 테마가 형성이 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테마별로 순환매가 좀 나타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비만 치료제 테마 굉장히 강했었고요. 뭐 기술 이전에 관련된 종목군들 굉장히 강했었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치매 치료제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흐름에서 좀 상승이 나오는구나, 그리고 수급이 좀 유입이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사실 뭐 피플바이오의 앞으로 어떤 좀 뭐 파이프라인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는 그렇게 크게 지금은 크게 기대할 만한 것들보다는 좀 단기적으로 테마성으로 보시는 게 맞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상승이 나올 때는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수익 실현하고 비중을 축소하는 그런 방향성이 지금은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후에 좀 일정이 있고 좀 모멘텀이 있는 바이오 종목군 중심으로 지금은 다시 좀 포트를 구성을 하시는 게 오히려 좀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치매 테마는 단기적으로 수익을 줄 때 좀 챙기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유한양행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렉나자의 마일스톤 유입으로 3분기 호실적을 기록했고요. 3분기 영업이익이 무려 전년 대비 69% 넘게 올랐습니다. 정말 엄청난 숫자를 찍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가는 한 4% 넘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네. 유한양행 최근의 흐름을 보니까 좀 횡보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 모두 유한양행 다 팔고 있는데 렉나자 관련 호재가 다 선반영된 것인지 궁금하고요. 좀 지금 이 횡보세를 딛고 한 번 더 추가 상승하려면 어떤 모멘텀이 또 필요한 건지 말씀해 주실게요. 네, 유한양행 전문가로 만드시네요. 예, 일단 지금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지금 또 막 낙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뭐 수급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당장의 실적 좋은 거보다도 앞으로의 실적을 어떻게 연결시켜 가느냐가 이런 제약 바이오 쪽의 성장성과 연결될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나왔던 실적은 그냥 잊어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지금 주가 패턴 본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밀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쪽에서는 오히려 매수 기회를 찾아보는 게 더 좋겠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특히 이제 국가별 출시되는 랭라자의 마일스톤이죠. 이쪽이 어떻게 확정되는지 이 부분 한번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이번에 얘기 나왔었던 리브레반트와 SC 쪽에 병용이 됐었을 때 그게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에 따른 승인 여부들도 추가로 한 번 더 남아 있죠. 그것까지 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아마 또 한 번 중요한 변화를 이끌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아직 공개가 되지 않은 전체 생존 데이터 OS 쪽이죠. 이쪽이 어느 정도 확인이 돼서 그나마 보완이 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유한양에겐 좀 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많이 오르고 또 제약바이오에 특별한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당장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추가로 한 14만 원대 초반 정도나 약간 그 전후 정도까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가격 메리트가 좀 들어오지 않나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 유한양행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지금 4% 넘게 지금 밀리고 있는데요. 한 14만 원 선 초반까지 내려온다면 담아볼 수 있을 만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최근 또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 18만 원, 19만 원을 지금 내놓고 있는 만큼 이 구간을 딛고 또 상승할 수 있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제약 바이오에 대해서 하나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두 분께 각각. 최근 제약 바이오 섹터가 전반적으로 쉬어가고는 있는데 이 증권가에서는 연말에도 제약 바이오들의 상승 랠리는 계속될 것이다라는 호평을 내놓고 있습니다. 먼저 이주연 대표님. 바이오 종목들 기대감이 조금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종목들, 어떤 모멘텀에 좀 주목해 봐야 될까요? 일단 테마성으로 좀 보시려면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좀 일정이 있는 좀 섹터를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11월 2일부터 6일까지 비만 학회가 미국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후로 해서 비만 관련주들 좀 모멘텀이 유입될 수 있다라는 것들 체크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술 이전 관련해서는 앞으로 좀 연말까지 계속 좀 일정이 있을 걸로 현재 좀 예상을 하고 있고 언제 일정이 확실하게 이때 뭐 관련한 모멘텀이 나올 거다라고 지금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연내에 나올 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지금은 좀 미리 눌릴 때마다 담아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일단 ABL 바이오라던가 리가켄 바이오, 알테오젠 이렇게 좀 일단 포트를 압축시켜서 관심 있게 보신다면은 연말까지 충분히 좋은 결과 있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주말부터 미국에서 비만 학회가 개최됩니다. 또 한 번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 있을지 이 부분 주목해 보시고요. 우리 김미수 대표님한테도 여쭤보도록 할게요. 남은 연말 동안 그럼 어떤 모멘텀을 가진 제약 바이오 종목들에 주목해 봐야 되나요? 네, 일단 제약바이오는 될 때랑 안 될 때가 또 변화가 상당히 큰 종목들이죠.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아까 잠깐 뭐 피플바이오 얘기 나왔었는데 피플바이오보다 훨씬 더 그 방사성 의약품과 관련된 진단 쪽으로 알츠하이머 쪽으로 진단 쪽에 강한 쪽은 퓨처캠입니다. 최근에 임상 이상 결과 발표되고 차익 매물과 함께 좀 고생하고 있는 모습들로 보여지고 있는데 아마 이 정도쯤에서는 거의 바닥을 만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한번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오히려 그보다는 더 좋은 종목은 퓨처캠이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 꾸준히 밀리게 되면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도 아마 자리 쪽으로는 거의 이제 횡보세가 마무리되는 시점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내년 내후년 실적 나오는 규모를 본다 그러면 영업이익 조 단위로도 찍힐 수 있겠다라고 내후년 정도 한 2026년 정도쯤엔 그렇게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를 어느 정도 확보한 종목이다라고 하게 되면 차라리 오히려 좀 더 편한 선택지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섹터로 이야기 나눠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퓨처캠과 SK 바이오팜을 특징주로 꼽아주셨고요. 이어서 세 번째 방산주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산주 슈퍼사이클의 향기가 지금 솔솔 불어오고 있습니다. 먼저 현대 로템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올해 3분기 깜짝 실적을 기록하면서 증권사에서 일제히 목표 주가를 대거 상향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목표 주가를 8만 원 넘게 혹은 보통 한 8만 원 언저리에 지금 목표 주가를 설정해 놓은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현대로템 지금은 한 6만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6만 5,100원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김미수 대표님, 네. 상승 여력이 더 남아있을지 궁금하고요. 특히 최근에 트럼프 트레이딩 장세가 오늘 또 시장에서 강하게 펼쳐지고 있잖아요. 네. 추가 상승 그리고 함께 움직일 수 있을 만한 방산주까지 말씀해 주실게요.
이 자리에서는 뭐 좋은 얘기는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올라갈 걸 보고 쫓아가느냐? 이거는 제가 보기엔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이번 실적은 영업이익 잘 나온 거 확인됐고, 그 다음에 기대감 여전히 K2를 중심으로 폴란드 쪽으로 잘 나갈 것이다 라는 쪽이 나오고 있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K2 전차 쪽에 나오는 인도 물량을 보게 되면 올해 나왔던 지금까지 나왔던 부분들과 앞으로 추가적으로 나갈 걸 생각하다 보니까 4분기 만약에 인도된다라고 하게 되면 56대 중에서 한 22대 남았다라고 했을 때 이게 특히 이제 방산 쪽들은 나가는 거 가지고 실적에 잡히는 부분들이 온전히 다 바뀌는 게 아니라 또 이제 지연될 수도 있다 그러면 또 다음 분기로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 22대다라고 하게 되면 4분기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걸 가지고 좀 불확실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아무래도 일단 그대로 레벨업 시켜서 가는 것보다 살짝 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게다가 이런 상태로 내년까지 물량까지 받아온다 그러면 내년이 다시 레벨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속도 조절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 쪽에서는 그냥 MSCI 편입 관련된 또 이슈가 좀 더 있기 때문에 그와 함께 나오는 부분들은 일단 강했을 때는 줄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한 종목 한국 항공우주를 눈여겨보려고 했는데 아까 오전에 원고 드릴 때는 그렇게 많이 안 올랐는데 많이 올라 있네요. 네, 그런 쪽에서 일단 실적에 좀 편안한 모습들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내년까지도 흐름들이 계속 이어질 거로 바라보고 있는데 특히 KF21 쪽에 대한 변화와 함께 추가적으로 기체 부품 쪽까지 연결시키게 되면 성장은 여전히 안정적으로 나올 것이다. 최근 들어서 약간 조금 좀 부정적인 뉘앙스가 좀 나오는 것 같은데 큰 영향은 개인적으로 없을 거다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게다가 내년부터 폴란드와 말레이시아 쪽으로 들어가는 FA50 매출 인식 나올 거고 또 미국의 고등 훈련기 쪽과 함께 변화 나올 모멘텀이 2026년이다. 그러면 내년에 대한 변화도 꾸준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죠. 그러니까 즉 실적되고 또 수주에 대한 기대감까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신규로 다시 고점을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김미수 대표님은 현대로템은 지금 구간에서 따라잡기에는 조금 어렵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대신에 우리가 매수해 놓은 종목으로 살펴볼 수 있을 만한 방산주 한국항공우주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한국항공우주 실적이 발표가 됐나요? 아직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지금 오늘 오후 때 발표될 것 같네요. 보니까요. 네, 보니까 1시 뭐 30분경쯤에 실적을 발표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직까지 실적이 확인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혹시 또 실적이 발표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동반해서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한국항공우주 매수해놓은 종목으로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최근에 러우 전쟁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라는 이런 소식이 들려오면서 중소형 방산주와 드론 테마도 투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주연 대표님, 현재도 휴니드와 네온테크 같은 종목들 또 시세를 내뿜고 있는데요. 중소형 방산주와 드론 테마, 오후장에도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해보는 거 유효할까요? 네, 일단 지금 신규로 진입하는 거는 그렇게 크게 좀 권장드리긴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좀 눌렸을 때 접근을 하시는 게 지금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그 드론이랑 방산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눌릴 때 지수의 어떤 방향성이 없을 때 주로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 그런 테마들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시장 하락의 어떤 해치성 성격을 띠는 모습들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어떤 테마주 중심으로 이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수가 좀 제한되고 있고 워낙에 다음 주 미국 대선이라던가 그리고 이번 주 빅테크들 실적 발표 이런 불확실성이 굉장히 좀 크게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돈들이 갈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의 어떤 돈이 들어오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변동성은 굉장히 클 수 있다라는 것들 꼭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연속성은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했을 때는 조정 시에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소형 방산주와 드론 테마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대응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원전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시장은 참 지수가 쉬어가다 보니까 트럼프 트레이딩 장세의 하나로 원전주들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투자해놓은 시간에서 원전을 다뤄봤었는데요. 간밤 미증시에서도 원전 기업들의 주가가 그야말로 폭등을 했습니다. 유럽과 미국 빅테크 기업에 이어서 사우디와 카자흐스탄 중심으로 원전 투자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서 추가 기대감이 더해져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주연 대표님, 그럼 원전주는 추가 상승 여력 남아 있을까요?
네, 원전주는 충분히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최근에 이제 좀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테마주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변동성에는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에 이제 또 대선을 앞두고 이 불확실성이 좀 있는 상황이고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대선이 끝나고 나면은 단기적으로는 차익 실현 물량들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것들 참고를 해주시고요. 짧게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내년 3월 이후에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이제 3월에 체코 본계약 수주가 있기 때문에 그때 전에 아마 미국의 지금 현재 우리 원전주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웨스팅하우스와의 어떤 좀 이야기들이라던가 노이즈들이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그 체코 본계약 수주를 이후로 해서 유럽에 대한 어떤 원전 수출이나 이런 것들도 단계적으로 밟아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내년 상반기 이후에 좀 기대를 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원전주는 충분히 지금 공략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만한 그런 원전주 있을까요? 네, 일단은 당연히 사실 대장주는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가장 좀 탄력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종목 중에 우진엔텍이라는 종목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우진엔텍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 그리고 화력발전 쪽에서 정비를 전문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 공기업을 제외하고서는 민간 사업자 중에서는 점유율 2등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우리 정부에서 이제 원자력 산업을 좀 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간 기업 어떤 좀 기회들을 많이 더 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점유율 확장 이런 것들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원전 이용률이 계속 증가하게 되면은 또 정비를 담당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같이 따라서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구조로 지금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업계에서도 유일하게 또 원전 해체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 기술력에 대한 어떤 좀 가능성까지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좀 단계적으로 분할로 매수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인 목표가는 27,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한 2만 원 정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지연 대표님은 지금 원전주 내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물론 대장주지만 이 뒤를 이어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후속주 개념으로 우진엔텍을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업계 유일 원전 해체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점 참고해 보시고요. 목표가 27,000원으로 한번 대응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다음으로 또 변압기 쪽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요즘 또 원전이 시장에서 주목받는 이유가 또 AI에 따라서 전력 수요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데 이 일환의 하나로 또 전력 설비 변압기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네. 지금 변압기 기업들 중에서 효성중공업이 코스피 200 지수 리밸런싱을 앞두고 편입에 유력하다라고 해요. 뭐 APR도 있고 이 효성중공업도 있는데 이 소식이 들려오면서 효성중공업이 오늘 40만 원 선을 돌파했습니다. 지금도 40만 원 선 지켜주고 있는데요. 효성중공업을 포함한 다른 변압기 종목들 연말에 좀 계속해서 눈여겨봐도 좋을까요? 최근에 변압기 종목들은 조금 조용한 모습이에요.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효성중공업 실적 발표하고 나오는 건설이 약간 회복되기 시작하게 되면 온전히 변압기 쪽의 실적을 받는다라는 쪽에서 추가 상승 여력 더 있다고 바라보고 있고요. 관련된 쪽에서 변압기 쪽에 그렇게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산일전기라고 있습니다. 이 종목의 특징은 신규 상장한 종목이고, 근데 ESS용 변압기 쪽이 좀 더 강점을 갖고 있는 쪽인데 실적 탄력성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하나 걱정이 신규 상장주다 보니까 보이에서 물량을 좀 받아야 되는 그런 과정 쪽에서 나오는 부분인데 받고 나게 되면 탄력들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계속 관심 있게 보고 대응하는 종목 쪽으로는 산일전기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변압기도 앞으로 계속해서 바라봐야 된다. 그중에서 산일전기도 특징주로 꼽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김민수 대표님, 지금 좀 막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오전장에 또 가상화폐가 비트코인 가격이 7만 달러 선을 회복하면서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움직였는데 지금 서울옥션이 20% 넘는 급등세를 보이면서 STO 관련주들이 지금 같이 오르고 있어요. 뭐 네. 서울옥션, 싱가포르 등 글로벌 STO 시장 본격 진출에 지금 투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가상화폐랑 STO 관련 종목들은 대응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네, 관련주보다 핵심을 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1인이기 때문에 이쪽은 뭐 당일 중에 플레이나 흐름들 계속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조드렸듯이 저는 그냥 비트코인 하겠습니다.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정도까지만 해서 시장을 보고 개인적으로는
한 번 더 신고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바라보시되 아마 이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영향권까지 들어온다 그러면은 다음 주 초반까지 한번 강하게 들어온다. 그럴 가능성을 대비하면서 관련주들을 매매하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울옥션이나 나머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박스권에 갇힌 모습들이 있는데 이를 돌파해서 강하게 나올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갤럭시와 머니트리나 관련된 종목들 매매는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비트코인이 더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챙겨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대표님은 가상화폐 관련 종목들 할 바에는 나는 차라리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차라리 가상화폐에 베팅을 해보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은 한 번 더 신고가를 경신할 수 있을지 또 비트코인의 시세까지 한번 잘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혹시나 관련 종목들 수익 나고 있으신 분들은 수익을 잘 챙기는 전략 유효해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마지막으로 투자의 눈, 저희 다뤄봤던 매수의 눈 종목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많은 이슈들 안에서 지금 공략 가능한 매수의 눈 종목 알아봤습니다. 먼저 김미수 대표님은 방산주 안에서 한국항공우주 목표가 64,000원으로 제시해 주셨고요. 또 오늘 실적 발표 있습니다. 이주연 대표님은 우진엔텍을 목표가 아까 27,000원, 손절가는 2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다는 점, 원전주 내에서 두산에너빌리티의 후속주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종목들 남은 오후장 눈여겨보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양대지수 모두 지금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그래도 증권가에서는 매크로 환경이 조금 지금 불안정함이 해소되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만큼 내일은 또 빨간불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저희는 내일 오후 12시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